안녕하세요. 이번 데브길드 시리즈는 니어 101 시리즈로 니어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와 통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총 시리즈는 2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어는 지분증명 POS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샤딩을 통해서 확장성을 지원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요. 니어는 독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독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니어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어의 계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니어의 계정 아이디는 니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블록체인 계정의 아이디는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0x로 시작하는 공개키 해시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니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myaccount.testnet 혹은 메인넷의 경우에는 alice.near와 같이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가져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더욱 직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니어 계정은 계정당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만 배포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서브 계정을 생성해서 여러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계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생성 방법은 후에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어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웹 어셈블리 파일로 컴파일 되어야 하는데요. 웹 어셈블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코즈마즘 101 1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어에서는 현재 공식 SDK로 러스트, 자바스크립트, 어셈블리 스크립트를 지원하는데요. 이 영상 자료를 제작할 시점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러스트와 어셈블리 스크립트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 개발자는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니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컨트랙트가 와즘 파일로 컴파일된 후에는 어느 언어로 작성하든지 동일한 과정으로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어는 스토리지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된 계정은 컨트랙트에 저장된 데이터 양에 따라 필요한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잔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온체인 저장을 시도하면 계정에 니어 토큰을 추가하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유저가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인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D앱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터 예제를 통해서 니어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이그젬플은 앞선 코즈마즘 강의에서 사용한 예제와 동일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DSRB 데브길드 레포에서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동일한 카운터 컨트랙트를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 두 가지 언어로 구현한 예제를 모두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살펴볼 텐데요. 어셈블리 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바이너리엔이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친숙한 개발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니어에서 공식 SDK로 자바스크립트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셈블리 스크립트는 디파이와 같이 금융 관련 컨트랙트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다고 니어 공식 덕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니어 CLI라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는 API를 제공하는 니어의 CLI 도구를 전역으로 설치를 해주고 다음으로 어셈블리 스크립트 언어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build라고 어셈블리 스크립트를 빌드하는 데 사용되는 패키지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환경 설정은 모두 완료를 했고 코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데브 길드의 레포를 클론 받아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어보시면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저희는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셈블리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필요한 의존성을 다운받아 주도록 합니다. 어셈블리 스크립트의 디렉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셈블리 폴더 안에 index.ts 안에 로직이 구성되어 있고 테스트 폴더 안에는 테스트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요. asconfig.json 파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near SDK AS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기 위한 옵션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셈블리 폴더 안에 tsconfig.json 파일은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기 위한 루트 레벨 파일과 컴파일러 옵션을 지정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Types 파일을 확인하면 어셈블리 스크립트 코드의 타입을 정의하는 파일인데 우리는 near SDK AS의 타입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index.ts 파일에서 카운터 컨트랙트 코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near SDK AS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객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객체는 블록체인의 스토리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며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키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밸류는 스트링, 바이트, uint 64 등의 다양한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토리지를 임포트를 해주면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카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getNum 함수를 먼저 살펴보면 저장된 카운터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getNum 함수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export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고 카운터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 타입을 iac라고 명시해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getPrimitive 함수는 스토리지에서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서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이때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가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 밸류를 지정해서 대신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자로 카운트 값을 전달을 하고 전달된 카운트 값만큼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카운터 값에 더해주는 인크리먼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Num을 통해서 먼저 현재 스토리지에 저장된 카운터 값을 가져오고 인자로 받은 카운트 값을 더한 다음에 set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값을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코드에서 safeguard overflow라는 함수는 IA 타입으로 선언된 카운트 값의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체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assert 함수는 어셈블리 스크립트가 제공해주는 함수로 조건이 false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로그에 출력하고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et 함수는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함수입니다. 인크리멘트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s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된 부분은 모두 살펴봤고 다음으로 컨트랙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폴더 안에 asfact.라는 파일을 보시면 어셈블리 스크립트 테스트를 위한 모듈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모듈은 자바스크립트의 제스트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테스트 함수나 describe 함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main.spec.ts 파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인크리먼트 함수와 getNum 함수를 차례로 실행해서 인크리먼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인크리먼트와 리셋을 차례로 실행해서 마지막에 0으로 잘 리셋됐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셈블리 스크립트 폴더에서 yarn 테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ackage.json 파일을 살펴보면 yarn 테스트를 실행할 경우에 ASP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하면 pass라는 리절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으로 러스트를 이용한 카운터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러스트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명령어를 통해서 개발 환경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1 macO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식 독스를 참고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스트 컨트랙트 코드는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동일한 위치의 러스트 폴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구조는 다음과 같이 src 폴더 안에 lib.rs,
그 다음에 cargo.toml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src 폴더 안에 live.rs 코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코드를 보시면 cargo.toml에 선언된 near SDK에 접근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에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해 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bosh deserialize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를 함께 전달할 때 JSON 타입으로 전달되는 인자를 역직렬화 해주는 모듈이고, bosh serialize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결과를 다시 보낼 때 JSON으로 직렬화를 해주는 모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near bind gen 모듈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노테이션으로 각 컨트랙트마다 near bind gen 어노테이션과 함께 선언된 스트럭트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이때 bosh라는 것은 near에서 별도로 만든 러스트용 프레임워크로 데이터의 직렬화 및 역직렬화를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트럭트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트럭트 위의 어트리뷰트들은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된 파일이 near 블록체인에서 호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디폴트는 컨트랙트의 기본 생성자로 컨트랙트를 배포한 후에 함수를 실행하려고 할 때 함수 실행 전에 near의 가상 머신이 기본값으로 컨트랙트를 초기화해줍니다. 아래 카운터의 경우에는 IA 타입의 기본값인 0으로 초기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퍼블릭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퍼블릭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컨트랙트의 실제 함수들을 구현할 것인데요. near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에 속하는 함수라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스트럭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near bind gen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스트럭트와 실제 함수를 구현하는 임플리먼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작성한 카운터 예제와 마찬가지로 get num, increment, reset 세 가지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get num 함수 코드를 살펴보면 일단 인자로 전달하는 self는 struct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IA 타입의 카운터 값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ncrement는 인자로 카운트 값을 전달하고 스토리지의 카운터 값에 더해주는 함수인데요. get num과는 다르게 self 앞에 mutable이라는 선언이 함께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self는 self 변수에 대한 mutable한 참조를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increment 함수의 경우에는 get num과는 다르게 컨트랙트 내부의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mutable을 붙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reset 함수의 경우에도 역시 increment와 같이 동일하게 컨트랙트 내부의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mutable한 self 참조를 인자로 넣어주고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테스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테스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테스트라는 이름의 모듈을 의미하고 위에 어트리뷰트의 CFG는 괄호 안의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모듈을 컴파일하라는 컴파일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의 경우에는 cargo test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만 이 괄호 안의 테스트 조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모듈은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총 3개로 인크리먼트 함수의 경우에는 먼저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한 카운터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인크리먼트를 실행하고 다시 getNum으로 값을 가져와서 5로 잘 더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increment and reset 함수의 경우에는 앞선 인크리먼트 코드와 똑같이 카운터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1을 더해주고 다시 reset 함수를 실행해서 0으로 값이 잘 리셋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panics on overflow 함수는 앞선 코드들과는 다르게 should panic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오류가 예상되는 테스트라는 뜻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여부를 체크하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이렇게 러스트에서 테스트 코드를 모두 살펴봤고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각각의 컨트랙트를 니어 테스트넷에 배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올덴 노드를 사용해서 니어의 테스트넷에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덴 노드는 멀티체인의 노드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프로토콜에서 니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퍼블릭 노드와 프라이빗 노드를 모두 제공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실습에서는 퍼블릭 노드를 활용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로 작성된 카운터 컨트랙트를 각각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컨트랙트를 와즘 파일로 컴파일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 컨트랙트를 와즘 파일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yarn asp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이 명령어는 앞서 저희가 설치했던 as build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스크립트의 빌드를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컴파일이 성공했다면 어셈블리 스크립트 폴더 안에 빌드 안에 릴리즈 안에 카운터 컨트랙트 .wasm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스트로 작성된 컨트랙트 파일을 한번 컴파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스트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카고 빌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이 성공했다면 러스트 폴더 안에 타겟 폴더 안에 wasm 폴더 안에 릴리즈 폴더 안에 카운터 컨트랙트 .wasm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wasm 파일로 생성된 후에는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작성된 컨트랙트든지 러스트로 작성된 컨트랙트든지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었든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앞서 보았던 올덴 노드의 퍼블릭 노드 RPC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니어에서는 하나의 계정당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만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는 데브 어카운트라는 임시 계정을 생성해서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도 있지만 배포한 컨트랙트가 영구적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계정을 직접 만들고 해당 계정에 컨트랙트를 배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데브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과 계정을 직접 생성해서 해당 계정에 배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테스트넷에 배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을 해서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앞서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wasm 파일을 먼저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방법은 dev deploy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wasm 파일이라는 옵션에 앞서 컴파일한 wasm 파일의 위치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노드 URL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올덴 노드의 퍼블릭 노드 RPC URL을 카피한 후에 넣어줍니다. 이때 near dev deploy 명령어는 테스트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로 배포를 위한 임시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해줍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이 익스플로러 URL을 통해서 배포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랙트가 잘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ar dev deploy 명령어는 테스트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로 배포를 위한 임시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는데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디렉토리 안에 이 near dev라는 디렉토리 안에 dev 어카운트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은 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dev 어카운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디플로이한 dev 어카운트의 아이디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포가 진행된 dev 어카운트의 아이디는 후에 이 배포된 컨트랙트와 통신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복사를 해둔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테스트넷의 계정을 직접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 계정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넷 계정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니어 월렛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니어 월렛 사이트에서 테스트넷 계정을 생성하면 이렇게 니어의 테스트넷 토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따로 테스트 토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파워셋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올덴 노드에서 파워셋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서 파워셋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을 생성해 두었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은 넘어가고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한
테스트넷 계정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로그인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니어의 브라우저 월렛으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을 통해 얻은 액세스 권한은 풀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인데 니어에서는 액세스 키가 풀 액세스 키, 그 다음에 펑션 콜 키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은 풀 액세스 키는 말 그대로 계정에 대한 전체 권한을 가지고 펑션 콜 키는 non payable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non payable 함수란 니어 토큰을 디포짓으로 갖고 있지 않은 함수를 뜻하는데요. 펑션 콜 키를 이용하면 트랜잭션을 서명할 때마다 사용자의 지갑으로 리다이렉트해서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이렇게 단 한 번 승인하는 것만으로 트랜잭션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랙트를 배포할 서브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CLI를 이용해서 간단히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 개의 서브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서브 계정을 만드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 어카운트 뒤에 오는 계정이 지금 로그인된 본 계정을 뜻하고 이니셜 밸런스 옵션은 이 새로 만들 서브 어카운트에 전달할 니어 토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서브 어카운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니어에서는 계정이 원하는 만큼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서브 계정의 네이밍 패턴은 웹사이트 도메인과 유사한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오직 부모 계정만이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srb-demo.testnet은 dev.dsrb-demo.testnet을 만들 수 있지만 dsrb-demo.testnet이 2.dev.dsrb-demo.testnet 이런 서브 계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든 서브 계정에 러스트로 작성해서 컴파일한 와즘 파일을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 폴더로 위치를 이동한 후에 이번에는 near deploy 명령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트를 배포할 계정의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저희는 앞서 생성했던 dev.dsrb-demo.testnet 계정의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배포를 진행할 와즘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서 보았던 올덴 노드의 퍼블릭 노드 RPC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near deploy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포하고자 하는 계정에 near 로그인을 통해서 미리 로그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포가 완료되면 이렇게 앞선 dev deploy와 같이 익스플로러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dev.dsrb-demo.testnet의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near testnet의 near dev deploy와 near deploy 두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로 작성한 두 가지의 카운터 예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각각 배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near CLI를 통해서 배포한 컨트랙트와 통신을 하면서 잘 동작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ar CLI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방법에는 뷰와 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뷰의 경우에는 컨트랙트의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getNum 함수가 뷰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getNum 함수를 호출할 때는 near view 명령어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near view 다음에 우리가 배포한 컨트랙트의 아이디 작성을 하고
메소드의 이름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0이라고 성공적으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데브 어카운트에 배포한 컨트랙트도 호출을 해보면 앞서 미리 복사를 해놨던 데브 어카운트 아이디와 getNum 호출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0을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call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call은 컨트랙트 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컨트랙트 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래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계정의 아이디를 같이 인자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increment 함수를 near call 명령어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near b와 똑같이 호출할 컨트랙트의 아이디를 넘겨주고 메소드의 이름과 인자로 전달해야 하는 카운트 값,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어카운트의 아이디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오타가 있었네요. 인크리멘트인데 오타를 수정을 하고 다시 해보면 이렇게 로그가 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뷰 펑션을 실행을 해서 값을 가져와 보면 이렇게 5로 더해진 값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브 어카운트에 배포된 컨트랙트도 똑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크리멘트 이번에는 4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로그와 트랜잭션 아이디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뷰 펑션을 통해서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4로 제대로 더해진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셋 함수도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인크리먼트를 실행한 명령어와 똑같이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대신 이번에는 메소드의 이름으로 리셋을 전달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시 뷰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와 보면 이렇게 0으로 잘 리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브 어카운트의 경우에도 리셋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다시 뷰를 통해서 카운터 값을 가져와 보면 이렇게 0으로 잘 리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Near SDK가 공식으로 지원하는 언어 중에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카운터 스마트 컨트랙트 예제를 살펴보고 올덴 노드와 Near CLI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된 컨트랙트를 직접 배포해 보았습니다. 어셈블리 스크립트와 러스트는 모두 와즘 파일로 컴파일되고 컴파일된 후에는 어떤 언어로 작성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어의 모든 컨트랙트는 자기만의 계정을 가지고 있고 테스트넷의 경우에는 dev deploy 명령어를 통해서 임시 계정을 생성해서 테스트넷의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클리커 게임 예제를 구현해 보면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넷에 배포한 카운터 컨트랙트와 프론트엔드가 통신하는 방법을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